불려! 도다리 쿨! 제가 네. 달력을 보니까 이제 딱 2장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남은 건 한 장이죠, 사실. 아 그렇죠. 정말 어떻게 또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원래 약간 10대 때는 10km의 속도로 인생이 지나가고 20대는 맞아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80대는 80km 빵! 20대 20km 빵! 아 이 친구가 20대라니요. 와, 근데 진짜 이게 내년에 앞자리가 바뀐다는 게 네. 상상이 안 가. 난 아직 내가 22살 같거든. 저도요. 저 25살 같아요. 많이 즐겨서 20대 끝나니까 많이 즐겨서 금방이죠. 전 원래 현재를 즐기자 주의를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로. 너무 미래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갑갑하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현재를 즐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주제를 알려주시죠. 네. 네, 연말이 되면 뭐 약간 설레는 것도 있는데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도 있잖아요. 연말 정산? 네, 한 것도 없는데 또 한 살 먹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연말이 와서 그런가 돈쌤 의상이 약간 산타클로스 같아요. 진짜 네. 코리안 산타클로스 같아요. 네, 뿔을 하나 좀 달아야 될 것. 나이가 많아지면 같이 느는 게 하나 있잖아요. 걱정. 그렇죠. 걱정이 많아지고. 걱정 대출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네. 요즘 걱정 있으세요? 예. 전 없어요. 저는 일단 그 딘딘의 옷 색깔이 걱정이에요. 너무 배추벌레로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인상 씨 고민은 뭐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뭐 영원히 있어야죠. 근데 그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90%는 사실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맞아, 있잖아요.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걱정 때문에 오늘을 못 살고 내일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오늘만 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치. 네.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저는 내일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내일 나의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아니 그냥 애널리스트를 해 이럴 거면. 애널리스트 할 정도였으면 벌써 했지. 근데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현재를 또 살면서 뭐 미래까지 또 대비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현재와 미래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냐 미래냐를 고민하는 거 보니까 뭔가 오늘의 사연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딘딘 씨가 SBS 오빠네 라디오 DJ잖아요. 그렇죠.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귀를 책임지고 있는 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라디오 DJ 딘딘입니다. 네, 딘딘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사연. 좋습니다. DJ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현재는 없이 미래 준비만 99.9% 32세 어느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저는 군제대 후 부모님의 빚 보증이 잘못되어 부득이하게 대부업체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대부업체. 현재 개인 워크아웃으로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데 내년 3월이면 끝이 나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중고차 캐피탈이 남아있는 상태고 현재 암보험, 치아보험, 간병인 보험 등 총 6개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내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평소 건강과 의료비에 대한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현재는 무리가 좀 되더라도 조금씩 미래를 위한 재테크를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저의 재무 상태에 맞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네. 32세. 근데 벌써 부모님 보증 때문에 대부업체까지 이용하셨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사실 지금 읽으면서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게 뭔지가 몰라가지고 개인 워크아웃이 뭔가요? 이게 워크아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개인 회생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건 들어봤죠. 네, 두 개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시중은행들이 공동 출자한 협회가 있습니다. 이자는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으면 좀 줄여주긴 하는데 원금을 길게 나눠서 이제 갚게 해주는 그 사적인 조정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공적이라고 해서 법원이 개입을 합니다. 이 사람의 빚이 얼마인데 이 사람의 능력 상황을 봐서 이 정도만 갚아라. 원금을 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게 개인 회생입니다. 근데 이분의 사연을 보면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네. 중고차 캐피탈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분 사연 읽어보면서 보니까 사실 소비는 건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중고차 캐피탈이 이자가 굉장히 비쌉니다. 중고차 캐피탈, 저도 캐피탈 이용해 봤거든요. 차를 구입할 때. 네. 이율이 진짜 높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분이 갚아야 될 빚도 있고
6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저는 보험을 이렇게까지 많이 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험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보험이 또 너무 많아도 문제잖아요. 모든 건 그러니까. 적당해야 되니까. 최근에 그 허지웅 씨가 암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방송에 나오셔서 한 말이 그 실비보험이 뭔지 처음 알았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실비보험이랑 암보험은 꼭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보험에도 종류가 워낙 많다 그러면 보니까 오늘 좀 보험 뽀개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분은 가족력에 대한 걱정을 이제 보험으로 약간 좀 위안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보험 제도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 괜찮아요? 일단은 뭐 외국에 나갔는데 의료 활동을 해보면 굉장히 비싸다는 거 한번 너무 들어보셨나요? 비싸죠. 미국과 네, 예전에 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다쳤는데 1억 원이 넘는 입원비를 내셨다고 기사가 엄청 크게 났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유럽 배낭여행 가다가 잠깐 이게 좀 사고 아닌 사고가 있어가지고 입원을 한 2, 3일 했던 것 같아요. 네. 920만 원 나왔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의료비에서 우리가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급여랑 비급여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기는 했는데 어떤 용어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병원 가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이 치료를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이거는 보험이 되고요, 이건 보험이 안 되고. 이건 보험 적용이 되고 이건 안 돼요. 네. 그런 얘기 하시죠. 네, 그 보험이 건강보험이에요. 아, 좀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싶으면 그 영수증에 비급여해서 본인 부담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요. 건강보험이 이제 케어를 해주는 곳은 급여.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게 비급여인 거죠. 네.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저도 이제 라식 수술을 하긴 했는데 어떤 친구는 뭐 한 60만 원, 70만 원에 라식 수술을 하고 어떤 친구는 200만 원 넘게만 라식 수술을 하고 네, 대표적으로 또 뭐 치과나 뭐 라식, 라섹 같은 경우는 진짜 차이 많이 나잖아요. 네. 왜 이렇게 병원마다 다를까? 네. 비급여가 다 달라서 그래요. 비급여는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비급여는 그러면 병원 마음이네요. 완전히 병원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느 항목을 더 하냐 덜 하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요즘 하다못해 뭐 컴퓨터 이런 거 사도 최저가 검색하고 다 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예, 그래 덤태기 안 쓴다고. 네. 근데 의료비는 뭐 그런 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료비도 그치. 어디 가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공단이 돈을 낼 때 그걸 평가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보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 그래서- 들어가면은 뭐 최저가 뭐 이런 걸 다 알려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내가 가려는 지역 내 평균 가격 그리고 최저, 최고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나요? 그거 궁금했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조금 이제 머리 아픈 부분이 급여가 딱 있고 비급여가 딱 떨어지면 괜찮은데 급여가 혼재된 게 있어요. 에? 그럴 수 있죠. 예, 병원에서도 급여인데 비급여로 해서 본인 부담금으로 빠져서 내가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진료비 확인 서비스라고 있어요. 내가 내지 않을 급여인데 비급여로 들어가 있는 거 오류가 있었으면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코골이 때문에 코를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금방 코골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에요. 있죠. 예, 그게 최근에 급여로 조금 들어오기 시작해서 혼재돼 있습니다. 네, 이런 질병들이 있으니까 한번 의료비를 낸 다음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직장인으로서 좀 궁금한 게 네.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게 적정 기준인지 그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실망. 딘딘 씨 몇 %죠? 8%지요. 8%입니다. 본인의 수입의 8%, 네. 본인 소득의 8%라고 돈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배추. 인상. 조용. 알았어. 그 8%가 그 미국 재무협회에서 이제 권장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연금이나 저축보험 이런 건 제외하고 보장성 보험의 지출이 소득의 한 8% 정도가 적당하다고 권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 저축보험은 일단 제외를 했고요. 이제 필요한 보험은 동그라미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없어도 될 보험은 X. 그리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세모로 표시했습니다. 이 사람의 활동에 맞게 딱 이렇게 구분을 해주신 거네요. 일단은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너무 막막해들 하시니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거죠. 제일 처음이 이제 실비보험. 실비가 뭐냐면 실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명칭은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 그래서 일단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이나 뭐 주부 같은 경우도 또 병원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비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실손의료비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다. 그 다음이 이제 내가 취업을 했어요. 연봉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암에 걸려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돌려받겠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일을 못해서 1년간 치료를 했다. 그럼 1년 동안 연봉을 못 받으니까 네. 생활비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생활비를 막기 위해서 진단금이라는 걸 가입을 합니다. 암 진단이 나오면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주는 돈이죠. 네. 그러면 내가 연봉이 한 3천 정도 되면 만약에 실손 외에 3천만 원 정도 진단금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뭐 나쁘니까 다 들지 마라, 아니면 좋으니까 엄청 많이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네. 우선순위가 있고 본인에 맞는 사이즈가 있을 겁니다. 맞아. 그렇다면 보험을 6개나 든 사연자분 돈돈 케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이분 사연이 이해가 되는 게 아버님이 또 암으로 돌아가셨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아서 그 보험을 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간병인 보험이랑 치아보험까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암으로 이제 힘든 걸 보셨으니까 간병인이 좀 많이 든다는 거를 아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엄청 많이 하던 거 있잖아요. 김병의 효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이 그래서 좀 비싸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분은 지금 다른 고리에 대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순서가 뒤바뀐 거죠. 네. 진짜 감명받아야 될 건 본인의 통장인데 저 우선순위가 뒤집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대출도 이용하고 계세요, 지금. 대출이 중고차 제일 문제죠. 기타리 네. 문제죠. 우리가 대출이라고 하면 일단 무섭죠. 너무 무섭지. 부담스럽고 오늘은 이제 병원비 얘기 많이 했으니까 질병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의사 선생님 뭔가 혹 같은 게 발견됐대요. 망했다. 조직 검사를 해봤을 때 그게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어요. 근데 양성 종양은 쉽게 뭐라고 해요? 그건 그냥 수술하면 괜찮은 뭐 거. 떼네요. 그렇죠. 악성으로 번지지만 않으면 그냥 지켜봅시다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악성은 당장 항암 치료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도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악성 대출이 있고 양성 대출이 있습니다. 양성은 뭘까라고 설명드리면 청년 전세 대출 뭐 이런 거 있죠. 국가가 주도를 하고 금리도 낮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중고차 대출이라는 이제 그 암세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이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이가 된다는 게 더 안 좋은 대출로 가요. 악성이니까. 이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분도 오증 때문에 그래. 대법제까지 갔었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자가 두 자리 수면 그냥 암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뭐 보험 이런 것도 최대한 줄여서 항암 치료, 즉 이 고리 대출을 빨리 갚는 거에 전력 투구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 지금 너무 높은 이 보험 이 대출부터 빨리 정리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보통 잘못 판단하신 분들이 어떻게 목돈 좀 마련하면 워크아웃 빨리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먼저 갚아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고차 대출부터 먼저 갚으셔야 돼요. 무조건.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사실 주변에서 보험 좀 들어볼래? 보험 들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나에게 필요한 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어떤 보험이 좀 불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도너는 뭔가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일의 90%는 사실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걱정하는 일의 10% 정도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암이 중대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요즘은 이제 암뿐만 아니라 중대 질병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보장을 해줘서 본인 부담률은 이제 5%까지 줄어들이는 상황입니다. 암에 걸린다고 해서 아예 파산하거나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는 많이 없겠네요. 예, 많이 줄었죠. 예. 그래서 암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걱정이 영어로 worry잖아요. worry. 예. 이 worry의 다른 뜻도 있습니다. worry. 괴롭히다는 거예요. 괴롭다. 그러니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심리학자의 말을 좀 빌어서 마무리를 해드리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아, 그러니까 아무리 걱정을 해도 걱정이 없어지지 않으니 걱정을 좀 줄여라,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라임이 있네요. 이제는 또 워리 걱정은 저 멀리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자, 다음 수업 가시죠. 다음 수업 걱정이야.
어려워서 형이 걱정이야. 난 형이 걱정. 임상 씨가 걱정을 해서 수업 걱정은 없으면 수업이 없겠네. 어우 임 걱정아. 그 아까 말씀하셨던 진료비 확인하는 서비스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심평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건강정보라는 앱을 까시면 진료비 알아보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보면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 요청 그 진료비 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여기 정보가 이렇게 뜨고요. 아, 이게 그럼 급여 처리가 비급여로 잘못 처리가 됐을 때 우리가 좀 구제받을 수 있는. 내역을 볼 수 있는 거죠. 신병원 어플 있으니까 눈팅 맞을 일 없겠네요.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네, 그 메뉴가 이제 쉽게. 타일 형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가지고. 난 이런 그런 게 게 제일 좋아. 좋아. 그리고 뭐 병원 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먹고 있는 약이 있냐고 하면 네. 기억이 안 나서 약은 먹는데 내가 먹고 있는 약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이걸로 보고 보여드리는 아. 거예요. 어머 너무 좋다. 그리고 뭐 약국을 찾는다든지 오 좋네. 급하게 힘이 아플 때 약국 가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나 그럼 좋아요. 약좀 가야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먹으려고? 약좀 약 먹으려고? 네. 고생하셨습니다.